어,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차원에서 영상을 좀 찍어 보려고 합니다. 영상을 이걸 세미나로 쓸지 아니면 어떤 문화 다양성에서 쓸지는 좀 모르겠는데, 이것저것 좀 할 얘기가 있어서 여기 잠시 또 영상을 찍어 봅니다. 제가 이제 국제사회복지나 문화 다양성 수업이나 아니면 다른 수업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이제 한 번씩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쓰면서 할까? 일단 보통 어떤 차이 같은 거, 그다음에 이제 이 차이에서 비롯하는 어떤 갈등 같은 거 또 이야기를 할 때가 있고, 그런 차이에서 나오는 어떤 반복 같은, 이건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 다음에 이 갈등의 이유, 원인이 되는 것들이 있죠. 현실적 갈등 같은 것도 있고, 성별 갈등, 자원 갈등, 자원 갈등은 또 여기 묶여 있지만, 그 다음에 어떤 이념, 어떤 가치관, 그 다음에 어떤 편견, 요런 키워드들이 요렇게 이제 좀 묶여져 있습니다. 갈등 영역. 오늘 갈등할 것이냐 묻는다면 그건 아니고요. 갈등은 아니고, 뭘 할 거냐 하면 이제 그건 아니고요. 지우면 되는데 그냥 해보고 싶어서.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차이입니다. 차이. 도대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차이 나는가라는 어떤 테마 중에 오늘 해야 될 거는 인종 간 차이를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이제 제가 다문화 수업도 하고 하다 보니까 요 내용을 이제 올려드리는 건데, 일단 인종 간 차이 많죠. 그 동서양의 어떤 동서양의 어떤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야기들, 대표적으로 이제 나스베스 책을 보면, 책인데 이거는 지금 이렇게 놔두나? 보통 동양과 서양의 차이에 대한 이야기할 때 리차드 나사벳의 생각의 지도를 많이 씁니다. Geography of Thoughts라는 이 책 내용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는데, 이 책 되게 재밌거든요.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 생각의 지도 내용 좀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려도 재밌을 것 같아요. 왜 동양과 서양은 이렇게 다르게 생각하는지 되게 잘 해놨고, 최인채 교수님이 성균관대학교 그 심리학과 교수인가 제자거든요. 네스페 제자라서 잘 번역을 돼 있더라고요. 잠시만요. 톡이 와서 자, 오늘은 인종 차이를 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기서 오늘의 할 인종 차이는 저 생각의 지도에서 말하는 어떤 동양과, 우리가 보통 인종 차이 이렇게 하면 동서양의 어떤 문화에서 파생되어 오는 차이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물론 이것도 차이긴 차이죠. 동양과 서양의 어떤 자연환경, 문화, 사상, 여기서부터 발현한 일련의 차이가 있긴 있어요. 요 차이가 되게 크죠.
뭐가 있을까? 어떤 물질, 물건을 유목화시키는 방법도 좀 차이가 나고요. 그런 유목화 방법도 좀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분류, 뭐 여러 가지 형태도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녀를 키우는 방식도 차이가 나고, 갑자기 문득, 내 영상을, 내 얼굴이 나오나? 지금 제 얼굴이 안 나오고 있죠? 어떻게 하면 얼굴이 나오지? 잘 모르겠네. 잠시만요. 짜잔, 제 얼굴이 나왔죠? 네, 얼굴이 안 나와서 그래도 영상 하는데 좀 얼굴 나오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 할 차이는 요런 차이보다는 어떤 인간이 가진 어떤 인간 이렇게 말하는 신체예요. 인간 신체가 가진 어떤 근원 차이를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근원 차이 뭐 동양인은 뭐 작고 뭐 아프리칸 아메리칸 흑인들은 크고 뭐 이런 게 아니라 한 인간이 인간을 바라보는 이런 특성 차이를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그런 특성 차이를 보려고 합니다. 이제 뭐가 있을까? 좀 또 제 옛날 이야기 같은 거 좀 하면서 또 해볼까 합니다. 제가 옛날에 이제 미국 갔을 때 USA를 갔을 때 사람들이 제가 그때 몇 살에 갔냐면 한 30쯤 갔었어요. 29, 30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이때 좀 갔었는데 이때 갔을 때 사람들이 제 나이를 몰라봤습니다. 뭐 진짜 어떤 사람들은 뭐 20대 초중반으로 본 사람도 있고요. 외국인들이. 어떤 사람은 뭐 기껏 해봤자 20대 한 중반도 안 봤어요. 사실 그때 막 제가 뭐 저희 지도 교수님도 그랬고 제 친구들도 제 나이를 진짜 잘 몰랐거든요. 그럼 내가 막 군대도 갔다 왔고 뭐 총도 쏴봤고 뭐 폭탄도 던져봤고 뭐 이런 얘기 하면 막 되게 놀래요. 너 네 나이가 몇 갠데 뭐 그런 거 다 해봤어 뭐 하고 어떤 이렇게 막 조교하러 이제 그런 석사 수업에 조교 가면 막 친구 놀래는 거야. 뭐 네가 몇 살인데 벌써 뭐 박사 과정이냐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거든요. 이게 되게 젊어서가 아니라 아시아 애들이나 제 친구들은 제 나이대를 다 아는데 그 서양 애들이나 특히 이제 흑인이나 우리 백인이라고 칩시다. 이 친구들은 아시아인들의 나이를 잘 몰라봐요. 아시아인들의 나이를 잘 몰라보고 당연히 우리도 흑인과 이 백인 나이를 잘 몰라봅니다. 저는 특히나 흑인 나이를 몰라봤어요. 그러니까 성별 구분되고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았어요. 막, 이게 막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뭐 눈썰미가 안 좋을 수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인데 이게 타인종 효과라고 부릅니다. 타인종 효과. 영어로는 other race effect라고 불러요. other race effect라고 부릅니다. other race effect, 타인종 효과라고 불러요. 네, 대충 이제 오늘 뭐 할지 좀 감이 오시죠? 네. 그러니까 인종이 자신의 인종은 자기 인종, 그러니까 아시아이면 아시아인, 백인이면 백인, 흑인이면 흑인. 흑인이라는 표현 쓴보다는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좋은데 어쨌든 여기는 흑인을 할게요. 자기 인종끼리는 잘 알아보는데 타 인종의 뭐 외모, 나이, 그다음 형태 이런 거를 잘 인식하지 못하는 인간의 어떤 내가 갖고 있는 오류 같은 걸 타인종 효과라고 부릅니다. 타인종 효과.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국 나갔을 때 외국 사람들이 여러분 나이나 외모를 못 알아보는 것. 동시에 여러분들이 외국인의 나이, 외모, 뭐 이런 형태 같은 걸 못 알아보는 것도 이 타인종 효과라고 보면 되게 쉽습니다. 아시겠죠? 타인종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 타인종 효과는 사실상 연구가 꽤 오래됐습니다. 꽤 오래됐어요. 한
2000년도 한 14년도부터 이제 막 하버드에서 이렇게 연구를 진행했다고 해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구스타프 페인골드라는 이제 연구자가 이제 이렇게 뭐 미국인은 아시아 모든 아시안을 다 똑같이 보고 그 다음에 반대로 아시안도 미국인들 백인들을 코케이션들을 다 똑같이 본다라고 이렇게 나왔고 이제 이렇게 연구가 계속 되다 보니까 한 2000년 넘어와서 이제 뇌의 어떤 신호를 측정을 했어요. 뇌의 어떤 신호 이게 보통 찾아보니까 N170이라는 어떤 신호를 했는데 자 이제 이렇게 어떻게 나왔냐 하면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해요. 제가 이걸 좀 정리를 했는데 어디에서 잠깐만요. 이렇게 좀 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요거를 정리를 하니까 2010년에 파나스에서 이제 연구한 결과를 보니까 이렇게 됐었어요. 동양인과 백인과 동양인 요 학생들 12명씩 놔두고 백인 또는 동양인 사진을 보여줬다고 해요. 사진은 이제 뭐 같은 사람이 서로 다도 뭐 울거나 웃는 표정을 찍고 아니면 아예 전혀 다른 두 사람 영수와 철수가 와가지고 막 찍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내가 보면 같은 사람을 그래서 보면 같은 사람의 얼굴을 두 번 보면 자극이 덜하죠. 같은 사람 봤으니까 새로운 게 아니니까. 그때 참가자들은 자신과 같은 인종의 사진을 두 번을 볼 때는 뇌가 감소해요. 즉 백인종이 백인종을 볼 때, 황인종이 황인종을 볼 때 같은 사람을 두 번 찍었어요. 같은 사람 두 번 나왔네 하니까 신호가 감소하죠. 근데 다른 인종을 볼 때는 신호가 줄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타인종을 보면 기억을 못한다는 뜻이에요. 비록 같은 사람일지라도 다른 사람이라고 인지를 한다는 거죠. 즉 이러한 요 뇌 신호를 통해서 진짜로 이런 것이 발생한다는 걸 발견을 하게 되었고요. 또 이제 계속 한번 볼까? 그래서 연구진의 설명을 보면 우리 뇌는 다른 인종을 봤을 때 어떤 얼굴의 어떤 특징, 눈이 크거나 뭐 광대뼈가 튀어나왔거나 이런 것보다는 이게 다른 인종이네 하고 먼저 파악을 한다는 거죠. 다른 인종이네. 또 이런 어떤 예를 보게 되면 또 이런 예가 있대요. 이 타인종 효과가 일으키는 문제점 내지는 이런 게 이게 뭐 타인종 효과를 뭐 우리가 뭐 꼭 알아야 되나? 이게 뭐 중요하나? 뭐 이런 이야기 우리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 이런 타인종 효과가 크게 문제가 날 때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 보면 이런 거예요. 1984년에 미국에서 어떤 남성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22살의 백인 여학생 제니퍼 톰슨이 흑인에게 성폭행을 당해서 이 여학생이 이 흑인 남성을 코튼이라는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을 해요. 근데 코튼이 이제 유죄 판결을 받고 그 감옥소에 갔을 때 그 감옥에서 다른 흑인이 자기가 어떤 여학생 백인 여성을 막 성폭행했다 막 이야기를 했던 걸 들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막 이야기했답니다. 저 사람이 범인이라고 나 범인 아니라고.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어떤 유전자 검사나 뭐 이런 게 뭐 제대로 안 이루어졌다고 해요. 그 11년이 지나고 나서 실제 유전자 검사를 하고 나니 이 범인과 이 닮았다고도 보기 힘들 정도의 외모였던 사람을 이 백인 여대생이 제니퍼 톰슨이 지목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백인 여학생은 두 흑인이 비슷하게 혹은 같게 보였다는 거죠. 물론 이거는 타인종 효과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어떤 심리학 효과, 뭐 보이지 않는 고릴라 같은 효과일 수도 있어요. 뭐 어째 되었든 간에 여러 가지 효과 때문에 이 여학생은 백인 여학생은 흑인을 구분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11년 이상 복역을 했다고 해요. 참 아마 이런 일이 아마도 우리나라에도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은 해봐요. 이제
다양한 인종이 들어와 있고 이제 혼혈 계열도 많아지다 보니까 되게 우리가 구별을 못할, 특히 흑인이나 이런 황인적 흑인종 계열들과의 어떤 혼혈 친구들은 진짜 구별 못할 확률이 되게 높죠. 자, 다른 연구를 제가 이제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식의 어릴 때부터 이렇게 되냐라고 보니까 이제 몇몇 연구들이 이제 뭐 제가 좀 정리를 좀 해왔는데, 이게 먼저 한국 연구를 보면 발달 김윤이나 송현주의 연구 2011년 연구를 쭉 이렇게 제가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어떤 식의 연구를 했냐면 이제 그 어딨냐, 생후 6개월 9개월 된 영아한테 이런 다양한 인종 얼굴을 보여줬어요. 어떻게 보여줬냐면 이렇게 흑백으로 황인종 얼굴을 보여주고 백인종 얼굴을 보여줬거든요. 그 얘한테 이제 사진을 이렇게 한 8명씩 남녀 16장을 보여주고 얼굴을 밑에 이제 엄마가 안고 있는 동안에 밑에서 영상으로 촬영했어요. 한 15초 정도 얼굴을 보여주고 아이가 이게 그 얼마나 이 얼굴을 유심히 보고 있는지 사진 간격가 한 3초 정도 된다고 합니다. 15초 정도 보여주고 한 40인치 TV에다가 이제 보여주고 이제 아이의 눈동자를 이제 체크를 하는 거예요. 연구 결과 봤을 때 우리 이제 한국 영화들한테 황인종 얼굴을 제시했을 때는 이 황인종 얼굴에 대해서 이렇게 인지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막상 백인종의 얼굴을 딱 제시했을 때는 이 차이를 구분 못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황인종 얼굴 올렸을 때는 이 사람이 남성이네 여성이네 뭐 친숙하네 이런 거를 좀 구별했지만 백인종 얼굴을 올렸을 때는 이게 흑백 사진이라서 황인종이든 백인종이든 피부색 차이가 없었지만 여전히 아이는 이 인종 간의 차이를 구분했다고 합니다. 즉 이 연구 결과를 해석해 보면 피부색보다는 얼굴 형태 정보를 활용해서 이 영화들이 이러한 인종 간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다라고 나오네요. 이게 우리나라 연구만 그런 게 아니라 이 2007년에 켈리 연구도 마찬가지예요. 켈리 연구를 보면 그러면요 너무 커서 여기 내용을 입스트랙을 제가 잠깐 간단히 해석해 보면 이렇게 나와있죠. 입스트랙 보면 이게 쭉쭉쭉 뭐 있어요. 제가 그냥 대충 빨리 해석해 보면 3개월 6개월 된 그 커케이션 백인 아이의 어떤 얼굴을 판별할 수 있는 것을 해봤거든요. 그룹에 대해서 뭐 아프리카, 미들 에이시언, 차이니즈 이렇게 인종을 구별하는지 봤어요. 그래서 보통 3개월 된 아이는 이렇게 모든 3개월, 6개월 아이는 able to recognition 이거 뭐냐 백인하고 차이니즈만 구분하고 9개월 된 아이는 recognition was restricted on 자기 레이스만 구별했다 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패턴은 other race effect가 6개월부터 발현하고 그 다음에 9개월 되었을 때는 이제 완전히 드러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되게 어릴 때는 3개월 요때는 이 다인종 효과가 발생하지 않지만 한 6개월만 지나도 슬슬 발현하고 9개월 때는 정착한다고 하는 거죠. 요 김윤 연구랑 되게 비슷하죠. 김윤 연구가 여기에서도 6개월, 9개월, 그러니까 3개월 되는 건 아니고 6개월, 9개월 아이가 나타난 것처럼 켈리 연구에서도 이 비슷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2, 3개월 아니고 한 6개월, 반년 정도만 살아도 인간의 뇌는 타 인종에 대해서 구분을 한다는 거예요. 개인이 우리 온 레이스, 그러니까 자기 인종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남성이네, 여성이네, 같은 사람이네, 아니네가 빨리 좀 구분되지만 외국인들 완전 자기가 다른 인종에 대해서는 한 6개월만 지나도 잘 구분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잘 모르겠고 걔들은 다 그러니까 이게 정보를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나와 우리 같은 인종이니까 잘 볼 거 아니에요. 우리는 에이시아니까 황인종이잖아요. 황인종 잘 보니까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A1, A2, A3, A4 같은 거를 잘 구분해야지 내가 생존에 유리하다는 거죠. 생존에 유리하다는 거예요. 근데 나랑은 완전 다른 타인종은 우리가 잘 만나기가 어렵죠. 잘 만나기가 어려워. 이 사람들 잘 만나기가 어려워요. 이 사람들은 어차피 만나기 어려우니까 B1이든 뭐 B2든 B3든 그냥 다 그냥 퉁으로 퉁치는 거예요. 뭐 어차피 뭐 많이 못 만날 거니까. 인간을 내가 왜 이렇게 부실하게 하느냐라고 봤을 때는 이거랑 비슷해요. 망각이라는 기능과 좀 비슷합니다. 우리가 망각 기능이 필요한 이유는 너무 많은 정보가 들어오면 진짜 필요한 정보를 해석하거나 기억하거나 계산하지가 못해요. 그쵸? 진짜 필요한 정보. 근데 이런 가짜 정보나 불필요한 정보들은 빨리빨리 없애는 게 편하죠. 그래야지 가치 있는 정보, 진 정보를 더 정교하게 파악하니까. 이 원리로 생각하시면 편할 겁니다. 즉, 같은 인종 안에 있는 거 자주 보는 정보는 이 사람이 나쁜 놈인지 나한테 사기치는 건지 좋은 사람인지 아주 세밀하게 분류작업이 필요합니다. 근데 뭐 흑인이든 백인이든 뭐 저기 있는 사람들 어차피 나 평생 가야 한번 만날까 말까잖아요. 우리가 지금처럼 뭐 비행기나 배나 이런 게 잘 돼가지고 만나긴 하지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게 잘 필요 없죠. 그러니 그러한 정보 등을 퉁 쳐가지고 인생에서 한번 이 이벤트가 한번 있을까 말까 하던 이벤트는 퉁 쳐가지고 아 그냥 걔는 그런갑다. 뭐 남님하고 구분하면 됐지 뭐. 이 정도만 우리 뇌가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요러한 것들이 조금씩 바뀐다는 거예요. 바뀐다는 거예요. 이 어떻게 돼 있냐? 어떻게 돼 있냐? 또 이렇게 보면 또 제가 또 준비를 또 해봤거든요. 또 다른 연구를 보면 자 여기에 2019년 연구를 보면 이 캐나다에 사는 사람들을 한 3집단씩을 구분했어요. 1집단, 2집단, 3집단을 구분해 놓고 1집단은 캐나다 토박이 백인 집단, 2집단은 캐나다 토박이 동양인 집단. 캐나다의 동양이 되게 말살거든요. 중국이나. 세 번째는 아시아에서 캐나다 이주한 집단을 이렇게 3집단으로 놔두고 이렇게 비슷한 실험을 했는데 실험 결과 1집단과 3집단에서는 이 타인종 효과가 있음이 나타났어요. 근데 2집단, 즉 캐나다에서 토박이인 아시아 사람들한테는 이 타인종 효과가 없는 거예요. 타인종 효과. 그러니까 타인종 효과 있으면 다른 인종을 구분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캐나다에서 살았던 이 토박이 에이시언들은 백인 나이도 잘 구분하고 아시아 나이도 잘 구분하고 했다는 거예요. 나이도 구분하고 이게 그러면 어떤 환경에 따라서도 이 차이가 발현된다는 걸 슬슬 나타나고 더 재밌는 건 이 연구에서 이 3집단이에요. 이 아시아로 온 3집단을 보니까 이런 효과가 일어났다는 거죠. 이 이주한 아시아에서 캐나다로 이주한 시기에 따라서 타인종 효과가 발생하기도 하고 발생하지 않기도 한다는 겁니다. 즉 어린 나이에 이주한 성인들은 이 타인종 효과가 관찰되지 않지만 나이가 많을수록 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나이가 많을수록은 이 경험이 자기 인종을 인식할수록, 즉 자기 인종을 인식할수록 타인종 효과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즉 내가 초등학교까지, 중학교까지 뭐 필리핀이나 말레이시아 살다가 이 캐나다로 오면 얘들은 백인 나이를 잘 못 알아보는 거지. 타인종 효과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가지고 내가 오래 익숙할수록 다른 것에 대해서 구분을 못하는, 가까이 있으면 더 가까이, 멀리 있으면 더 멀리 이렇게 인식하는 타인종 효과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즉 이게 우리가 타인종 효과가 완벽하게 나면서부터 발생하는 인간의 어떤 고유한 성격이다가 아니라 인간과 환경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발생하게 되는 굉장히 환경에 영향을 받는 효과라는 것이 슬슬 연구에서
증명되고 있고, 다른 연구에서도 지금 이런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나오고 있고, 제가 조금 갖고 오면, 뭐가 있었냐면, 제가 끌고 오면, 다른 연구를 좀 보게 되면, 근데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제가 좀 읽어드리면, 이 탈정 효과도 언어에 따라서 막 나타내요. 아동들 대상으로 한 연구 이런 걸 보면, 아동들이 자기랑 백인을 기준으로 할게요. 백인이 에이시언이지만 똑같이 영어를 잘 쓰는 집단보다 똑같은 백인이지만 영어를 잘 못 쓰는 집단한테 오히려 더 멀게 느껴지는 그런 성향도 막 발생하게 돼 있고요. 우리가 우리가 그 혹시 갈등 일어날 때 봤어요. 우리가 자꾸 접촉하게 되면 이 갈등이 준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자주 접촉하게 되면 우리 갈등이 주는 것처럼 자주 접촉할수록 이러한 편향이나 편견이나 이런 것이 다인종 효과가 잘 안 일어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접촉하는 게 중요한 게 자꾸 만나다 보니까 그 사람의 성향, 특성 같은 것이 익숙하다 보니까 타인종 효과도 안 일어나고 편견도 준다고 해요. 저도 이제 미국에 살 때 처음에는 되게 구분을 못 하다가 몇 년 살다 보니까 저 사람은 대충 똑같은 흑인이라도 한 50대쯤 됐구나, 40대 됐구나, 이런 게 좀 눈에 보이더라고요. 마찬가지 외국인도 저를 계속 보다 보면 똑같은 아시아인도 이런 게 차이가 나구나라는 게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이러한 어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차이라는 것조차도 굉장히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특히 어떤 환경?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인종의 환경. 그 인종을 계속 보다 보면 저 사람은 남성 여성뿐만 아니라 나이에 따라서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네 안 들었네가 잘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이러한 차이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봤습니다. 이 교과서에 나온 내용은 아니고 그냥 제가 연구하고 관심 있는 연구 중에 한 분야인데, 이런 차이들 얼마나 인간이 태어나서부터 다르게 타인종에 대한 어떤 다른 차이조차도 환경, 특히 다른 인종과 얼마나 내가 유대관계 접촉을 많이 했는지에 따라서 이러한 신체적 차이조차 신체 갖고 인지 차이조차도 극복이 가능하다라고 연구 결과가 나왔으니 여러분 좀 생각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정도까지 하고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